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혈액투석 환자의 생명줄, 혈관 접근로에 대한 KD OKI 2019년 개정판 임상진료 지침입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요, 아마 투석실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어쩌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천자, 그러니까 캐뉼레이션과 그 합병증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딱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천자랑 관련된 대부분의 권고사항들이요. 무슨 대규모 연구 같은 아주 단단한 근거, 에비던스에 기반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쌓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의견, 즉 엑스퍼트 오피니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답을 주기보다는 현장에 계신 우리 의료진들의 숙련된 판단과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셈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지침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 임상적 판단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더 날카롭게 만들려면 뭘 더 고민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천자 실패나 인필트레이션 같은 건 투석실에서 피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KDOKI 가이드라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은요. 천자 합병증이 단순히 그날 투석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환자의 혈관 접근로, 그러니까 AVF나 AVG의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명이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수치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투석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인필트레이션만 생겨도 AVF의 성숙, 매추레이션 성공 확률이 무려 5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56%요? 와, 정말 엄청난데요? 아니, 인필트레이션 한 번이 어떻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혈관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혈액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동시에 지혈을 위한 혈전 생성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생긴 염증이랑 혈종이 혈관 주변 조직을 딱딱하게 섬유화를 유발하고요. 아, 섬유화. 네, 그리고 혈관 자체를 좁아지게 만들거나 탄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이제 막 자라나야 할 신생 AVF한테는 이런 손상이 성장을 막는 뭐랄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셈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혈관의 미래를 그냥 결정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bad stick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실패가 자꾸 반복되면 결국 불필요한 영상검사나 시술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결국엔 CVC, 중심정맥도관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서 감염 위험만 높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심각한 혈종, 헤마토마가 생기면요. 그게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3개월까지 해당 혈관을 아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3개월씩이네요. 와, 이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정말 큰 사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천자 합병증 관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관리하는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일단 문제가 터졌을 때 KDOQI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권고하는지 한번 보죠. 인필트레이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인필트레이션은 크기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를 제한합니다. 우선 크기랑 상관없이 모든 인필트레이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네. 최소 10분간 얼음 마사지를 하고 혈액 펌프 속도를 최대로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얼음 마사지는 혈관 수축시켜서 출혈이랑 부종 줄이려는 목적일 거고 펌프 속도를 낮추는 건 추가 압력으로 손상이 더 퍼지는 걸 막으려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 만약 중등도 크기의 인필트레이션이라면 즉시 반열을 제거하고 그 부위를 직접 압박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인필트레이션이 매우 크다, 이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앞서 말한 조치들을 다 하면서 오늘 투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투석을 건너뛰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면 그 판단 기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환자의 전신 상태,
그러니까 볼륨 오버로드나 전해질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만약 투석이 꼭 필요하다면요? 꼭 필요하다면 인필트레이션 부위보다 몸 중심에 더 가까운 쪽, 즉 프록시머 부위에 다시 천자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위쪽으로요? 네.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최소 30분 이상 충분히 압박과 얼음 마사지를 한 다음에 재시도를 고려하라고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히마토마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필트레이션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대응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히마토마 관리의 핵심은 정확한 평가입니다. 평가요? 네. 단순히 멍이 들었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혈종이 혈관의 기능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하죠? 혈종의 위치, 크기, 또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반드시 그 혈종의 프록시멀과 디스털 부위에서 혈류, 즉 스릴리나 브리트가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팔 전체에 순환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평가해야 합니다. 그 혈종이 혈관을 누른다는 게 그냥 물리적인 압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리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예를 들면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된다거나. 바로 그겁니다. 크고 단단한 혈종이 혈관을 밖에서 누르면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서 혈류 속도가 확 느려지거든요. 네. 이 혈액이 정체되는 스테이시스 상태가 되면 혈전, 트롬보시스가 생기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급성기 문제고요.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그 압박 부위에 계속 내피세포 손상이랑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협착, 스테노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가를 통해서 혈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혈관 외과에 개입을 의뢰해야 하는 건가요? 그 기존점이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프리디 약해지거나 브리트가 거의 안 들리는 것처럼 명백한 혈류 감소 소견이 보인다.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요? 네, 혈종으로 인한 혈관 폐색, 오클루전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혈관 외과나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팀과 상의해야 합니다. 혈류는 괜찮다면요? 혈류는 괜찮은데 혈종이 아주 크고 팽팽하게 차오른다. 그러면 당일 투석은 중단하고요. 해당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냉찜질을 계속하며 경과를 보는 게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아, 이렇게 대처법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수습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예방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천자전 평가, Precannulation Assessment입니다. 사전 평가. 네. 모든 천자는 혈관을 눈으로 보고, 즉 인스펙션, 청진기로 듣고 어스크테이션,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팔페이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혈류 방향은 어디인지, 혈관 깊이나 직경은 어떤지, 협착이나 혈전이 의심되는 부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저는 요즘 투석실에서 초음파 사용이 거의 표준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숙련된 시술자가 초음파를 쓰는 게 혈류 방향을 정하고 깊거나 잘 안 만져지는 혈관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합리적이다, reasonable하다고 평가합니다. 아, 합리적이다. 네, 또 간호사의 시술 자신감을 높이고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환자에게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네요. 현장의 인식이랑 가이드라인 사이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합리적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초음파 사용을 권고할 만큼의 강력한 근거, 예를 들어 초음파를 썼더니 혈관 접근로의 장기 생존율이 의미 있게 높아졌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즉, 선택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숙련된 인력이 쓰는 건 좋지만 이걸 모든 천자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결국 첨단 기술의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시술자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팀 전체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개별 시술자의 손기술에만 의존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시스템적 접근이요? 네.
이걸 한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경험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혈관 상태가 안 좋거나 천자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환자는 처음부터 가장 경험 많은 간호사가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 사람이 실패한 뒤에 해결사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문제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자는 거죠. 둘째는 2회 시도 원칙, 투스틱 룰입니다. 투스틱 로? 네. 만약 천자에 실패했다면 더 숙련된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최대 2번까지만 시도하라는 권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인력이 좀 부족한 투석실에서는 다른 숙련된 간호사를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의 핵심은 3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한 시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 문화. 네, 실패했을 때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협력하는 팀 문화를 만드는 게 이 원칙의 전제 조건인 셈이죠. 그렇군요.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3번째는 장비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혈관이 작거나 약해서 잘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땐 더 작은 게이지의 바늘이나 끝이 부드러운 테플론 재질의 바늘을 쓰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런 바늘들은 혈류량 확보에 좀 제한이 있지 않나요? 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투석 시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방을 조절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이득이 더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략도 궁금합니다. 4번째는 환자의 참여입니다. 훈련된 환자가 직접 천자하는 자가 천자, 셀프 캐뉼레이션 말이죠. 셀프 캐뉼레이션? 네. 이게 환자 스스로 자기 혈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천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환자분은 내 혈관 지도는 내가 제일 잘한다면서 매번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셨거든요. 와, 이런 환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기록과 검토를 통한 학습입니다. 기록과 검토? 네. 천자 관련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사건 기록으로만 남기는 데 그치지 말고요. 정기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팀 전체가 공유하면서 교육과 평가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이 5가지를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는 시스템적 접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험 많은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실패 시에 프로토콜을 정하고 심지어 환자까지 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안전망을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거 비단 투석실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원자력 같은 고위험 산업에서 쓰는 안전원칙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천자 한 번 한 번을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혈관의 장기적인 수명을 관리하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오늘 KDOQI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석혈관 천자 합병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천자 합병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환자의 혈관 접근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신박한 문제라는 점. 네. 그리고 둘째, 합병증 대처와 예방에 대한 현재의 권고는 명확한 데이터보다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과 의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현장에서의 신중한 판단과 시스템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같은 기술의 도움도 유용하지만 결국 체계적인 사전평가와 숙련된 인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팀으로서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항우 연구 섹션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찬자 방식이 실제로 합병증을 줄이고 혈관 수명을 늘리는지에 대한 더 엄격하고 잘 설계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이죠. 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투석실에서 이루어지는 천자 관련 프로토콜은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관습이나 개인의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환자의 혈관 접근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해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